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보내는 사랑의 신호, 여러분은 제대로 알아채고 계신가요? 국내 한 종합대학교 가정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생일아바상을 만년간 지속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감정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아리된 집에 높았습니다. 신장질환 위험도 2.5배 증가했고요. 반대로 서로의 마음을 잘 읽는 부부는 평균 수명이 3년 더 길었습니다. 놀라우시죠?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졸음옷 쓸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한다는 말을 그래도 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어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바뀐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배우자가 보내고 있는 사랑의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극이 밝혀낸 우리 오래된 부부의 감정 비밀을, 감사 표현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의학적 효과,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부감정 소통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잔소리 속에 숨겨진 사랑의 신호,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시나요? 약 챙겨 먹어라, 술 좀 줄여라, 장고 좀 그만 먹어라, 운동 좀 해라, 이런 잔소리 말입니다. 솔직히 듣기 싫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는 하는데 매일 들으면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잔소리가 사실은 사랑의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부부 843쌍을 4년간 관찰한 결과 배우자에게 건강 관련 잔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의 퍼센트 70%가 상대방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잔소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뜻이에요. 걱정이 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한테 밥 먹었냐, 옷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랑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 방식이 좀 바뀔 뿐이지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퇴직 교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혈압약 먹었냐, 장고 먹지 마라, 술 약속 잡지 마라, 그치 없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왜 맨날 잔소리야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보가 건강해야 내가 편하니까 그러지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대요. 그 순간 이 남편분이 깨달은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었구나. 내가 아프면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지는구나. 그때부터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부부 사이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 잔소리, 약 먹어라, 운동해라, 술 줄여라, 이건 여보가 오래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생활 잔소리, 옷 따뜻하게 입어라, 조심해서 다녀라, 늦지 마라, 이건 여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2가지 다 사랑입니다. 이해되시죠? 국내 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년기 부부 사이에서 잔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면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 관심이 없어졌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잔소리를 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건 여러분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잔소리 속에 숨겨진 사랑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잔소리 말고 다른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2번째, 말없이 전하는 마음, 행동으로 읽는 배우자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찬을 슬쩍 더 많이 담아준다든지, 텔레비전 채널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리 맞춰 놓는다든지, 외출할 때 날씨에 맞는 옷을 꺼내 놓는다든지,
이런 작은 행동들 말입니다.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사랑의 신호입니다. 국제심리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 30년 이상 된 부부의 경우 직접적인 말보다 이런 작은 행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비율이 10%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로 하는 사랑 표현은 10%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잠깐 다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자라온 시대를 떠올려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다루고 사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행동적 사랑 표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음식으로 표현하는 사랑.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만들어주는 것. 건강에 좋은 음식을 일부러 준비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입맛과 건강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한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몇십 대 이상 부부 중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꾼 경험이 있는 분이 10%씩이나 됐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둘째, 공간으로 표현하는 사랑. 거실 온도를 배우자가 편한 정도로 맞춰 놓는다든지, 잠자리에서 이불을 살짝 더 덮어주는 행동이라든지, 외출하고 돌아올 때 현관불을 켜놓는 것도 사랑의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단단해집니다. 셋째, 침묵으로 표현하는 사랑.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말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고 오해하시거든요. 하지만 국내 한 종합대학 정신건강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배우자 곁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행동도 애착 표현의 한 형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비율이 71%로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73세의 전직 공무원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남편한테 불만이 많으셨어요. 말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갔더니 남편이 부엌에서 이분이 아침에 먹을 약을 종류별로 나눠서 약통에 넣고 있더래요. 매일 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그거를 보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말을 못해도 매일 나를 챙기고 있었구나.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배우자의 사랑 표현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넘겼던 그 행동들, 사실은 전부 사랑이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 중에 아내가 해주는 것에 별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밥 차려줘도 말없이 드시고 옷 꺼내줘도 그냥 입고 나가시고요. 국내 한 가족상담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60%가 남편의 무반응이 가장 서운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아내가 밥 차려주면 맛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옷 꺼내주면 고맙다 한마디만요. 이 한마디가 우리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잔소리와 행동 속에 숨겨진 사랑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감정 표현이 줄어들까요?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 번째, 내가 학극이 밝혀낸 오래된 부부의 감정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국내 한 의과대학 뇌신경과학 연구팀이 결혼생활 30년 이상 된 부부 300아시상의 뇌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오래된 부부의 뇌에서는 신혼 때와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신혼 때는 도파민이라는 흥분 물질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상대방만 보면 설레는 그 감정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 사랑이 식은 거구나 하고 오해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줄어드는 대신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이 옥시토신은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해서 유대감 물질입니다. 두근두근하는 설렘,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마치 뜨거운 물꽃이 따뜻한 온돌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노화 연구 전문 학술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아쉬운 년 이상 된 부부 중에서 여전히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이 8%마시죠였습니다. 이 안정감이 바로 옥시토신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특별히 두근거리지는 않아도 왠지 편안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게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성숙한 사랑의 감정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공기처럼요. 공기가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르다가 없으면 죽잖아요. 배우자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곁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내 한 종합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의 %8%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거리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표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인데요. 배우자와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면 옥시토신 분비가 순간적으로 40%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스트레스 물질인 코르티솔은 8% 감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스킨십을 하면 몸에 약을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도 전혀 없는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국내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때의 부부의 가벼운 스킨십은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수면질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보험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오래된 부부의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형태가 바뀐 겁니다. 뜨거운 물꽃에서 따뜻한 온도로요. 우리 세대가 겪는 감정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스킨십과 감사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표현이 부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고 깜짝 놀란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매일 하시나요? 가끔 하시나요? 아니면 거의 안 하시나요? 국내 한 종합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아베상의 운영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배우자에게 하루 한 번 이상 감사 표현을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신장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40% 낮았고요. 관절염 통증, 호소도 10%씩 적었습니다. 감사 표현이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런 걸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마음의 영양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받는 쪽에서도 옥시토닌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면 하는 사람도 건강해지고 받는 사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다들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감정 표현할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사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감정을 표현할 때가 됐습니다. 국내 한 복지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시작한 부부의 %70%가 한 달 만에 부부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퍼센트 50%였고요. 6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퍼센트 43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간주에 사시는 71세 전직 미혼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40년 넘게 함께 사셨는데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남편이 일어나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줘서 고마워요. 한마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남편이 어색하게 나도 고맙다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두 분이 매일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게 됐고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0년 동안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하니까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고요.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 듣고 좀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표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장할 필요도 없어요. 밥은 맛있다, 고맙다, 오늘 좀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잔소리 속 사랑, 행동으로 전하는 마음, 내가 하기 밝힌 사랑의 변화, 그리고 감사 표현의 놀라운 효과까지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부감정 소통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 한 번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해주세요. 국내 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 인사는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라고 한마디 하시면 두 분 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냥 고맙다보다는 오늘 저녁 된장찌개 맛있었어.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하루 한 번 스킨십 하기입니다. 손잡기, 어깨 토닥이기, 포옹하기. 이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퍼센트 42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물질은 퍼센트 알상 감소시킵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초 이상 포옹하는 부부는 혈압이 평균 7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약방알에 해당하는 효과예요.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어색하시면 손잡기부터 시작하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스르쩍 배우자 손을 잡아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의를만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남편 손을 잡았더니 남편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러셨대요. 그래서 그냥 잡고 싶어서 하니까 남편이 멋쩍게 웃으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요. 셋째, 배우자의 작은 행동에 반응해주기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 하는 작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반찬 담아주기, 옷 꺼내주기, 약 챙겨주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지 마시고 고마워, 신경 써줘서 기분 좋다 이렇게 반응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내 한 종합대학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행동에 긍정적 반응으로 안 보이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3배 높았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상대방은 내가 해줘도 모르는구나 하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반응을 해주면 더 잘해주고 싶어지고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어려우시면 첫째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루 한 번 고맙다 한마디, 이것만 해도 우리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시간 없으시면 다 그어쩌면 됩니다. 우초투자로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일상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이요. 국내 한 심리학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퍼센트 70수가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2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센트 70수예요. 우리 10명 중 7명 이상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마음속으로는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퍼센트 91였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옆에 배우자가 계시면 지금 당장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감이 곧 또 익숙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따뜻해질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정리해드릴게요. 5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배우자의 잔소리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잔소리 속에 숨겨진 걱정과 관심을 알아채주세요. 둘째, 말없이 챙겨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찬 담아주기, 약 챙겨주기, 이불 덮어주기, 이 모든 게 사랑이에요. 셋째, 내 과학적으로 오래된 부부의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겁니다. 뜨거운 설렘에서 따뜻한 안정감으로요. 넷째, 감사 표현은 부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질환, % 산시 감소, 우울증, % 연주스 감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다섯째, 하루 한 번 감사 인사, 하루 한 번 스킨십, 배우자의 작은 행동에 반응해주기. 이 3가지 실천법을 오늘부터 시작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함께한 수십 년의 세월,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그 세월 동안 쌓인 사랑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우리 부부 사이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우리 자식들도 안심하고 우리 손주들도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배우자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함께여서 좋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 건강도 바꾸고 부부 사이도 바꾸고 우리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런 좋은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부부 이야기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